우선은 보면은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할 건데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HTML만 좀 복사를 해볼게요. 이것만 복사를 해도 아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펜을 새로 열어서 붙여넣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CSS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HTML 구조를 이렇게 다 짜놨어요. 다 짜놨는데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요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노멀라이즈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body, ul, li. 우리가 노멀라이즈를 하는 이유는 a 태그도 그렇고 ul, li 태그도 그렇고 요거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 상태부터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입맛대로 이렇게 좀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패딩 먼저 애매한 거 다 없애주고 리스트 스타일 너무 익숙하죠? 노멀라이즈가. 컬러, 이메리, 그 다음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 H 태그를 하나 썼거든요. H 태그가 이제 제목 태그였죠. 제목 태그에도 약간의 여백이 들어갑니다. 마진이나 패딩 이런 게 아마 거의 마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H1 있으면 이런 것도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노멀라이즈 이것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원래 잘 보시면요. HTML이라는 게 너비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줄어들고 늘어나면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잘 보세요. 자, 화면이 요만해요. 화면이 요만한데 사이트가 요만해요. 그리고 푸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터라는 게 뭐냐면 왜 우리 맨 마지막쯤에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용약관 이런 회사 소개 이런 공지사항 같은 거 어느 사이트에나 이게 다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통 푸터에 넣는데 푸터가 이게 이렇게 뭔가 내용이 없을 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강제로 끝으로 아무리 요만하다고 해도 자 내용이 한 요 정도 돼요. 사이트가 요만한데 내용이 요 정도 돼요. 그런데 푸터가 여기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푸터는 무조건 여기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화면의 끝을 강제적으로 맞추고 싶거든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흔히들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푸터가 되겠죠? 코리아 아카데미가. 근데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모든 게 컨테이너 안에 있으니까 이 컨테이너의 높이를 100%로 맞추면 되지 않냐? 이건 안 됩니다. 자,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볼게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 뭔가 100%를 했을 때 여기까지 늘어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컨테이너의 부모가 누구죠? 그쵸, 바디죠, 바디. 바디는 높이가 오토입니다. 오토는 100%로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100% 말고 100VH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VH라는 게 이제 화면을 기준으로 100%. 왜 100%냐? 앞에 이제 100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50으로 하면은 화면의 반.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다시 100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이제 좀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초록색이 다 차있죠? 근데 어찌저찌 해서 이게 노래를 좀 더 늘릴까요? 자,
20 해볼게요. 늘어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스크롤바가 생기는데 내용이 길어서 스크롤바가 생기면 늘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 잘리고 있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화면 높이가 100VH로 돼 있으니까 지금 딱 요때 그러니까 뭔가 넘쳐나지 않을 때 딱 화면 높이를 맞춰놓은 거예요. 근데 넘쳐나면은 당연히 스크롤바가 생기고 얘는 그냥 하이트를 100VH라고 해놨기 때문에 딱 여기 이 화면만 이 화면 사이즈만큼만 이 초록색을 칠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 뭔가 길이가 늘어났을 때 알아서 스마트하게 그냥 여기까지 잘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요 이게 min 하이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min 하이트는 최소 높이라고 해서 이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한 뭐다? 자, 지워볼게요. 최소한 100%는 차지하겠다. 그리고 100%만 지켜주면은 그 다음 넘어가는 건 상관없다. 그래서 민인 겁니다. 민. 최소 높이.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컨테이너 안에는 크게 세 가지로 헤더와 섹션, 후터 이렇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헤더랑 후터는 우리 처음 보죠? 그냥 div랑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지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어딜 가나 붙어 있는 것들. 어디 페이지를 가도 얘는 있을 거예요. 그다음 어디 페이지를 가도 얘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헤더와 부터에 넣는다. 이런 것들. 자, 아무튼 그냥 div랑 똑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헤더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적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셨죠? 커스텀, 그 다음 노멀라이즈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점 컨테이너 안에 헤더 한테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지금 로렘이 너무 많죠? 좀 줄여보겠습니다. 로렘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 넣을게요. 이 정도만 놔도 되겠죠?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되니까. 그 다음 색깔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문제 푸실 때 무슨 색으로 해라 무슨 색으로 해라 하는데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한 색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요게 헤더고요. 요게 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요게 헤더고 푸터는 블루로 해볼게요.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저는 지금 플렉스를 쓴 게 없습니다. 그쵸? 없어요. 근데 HTML 안에 컨테이너 안에 이제 섹션에 컨텐츠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백그라운드를 칠해볼게요. 자, 얘는 클래스니까 점 붙이시고 컨텐츠 이렇게 한 다음에 골드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레이아웃이 맞나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이 노란색 부분이요, 헤더와 푸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헤더 여기 붙어 있고 푸터 여기 붙어 있고 나머지 공간을 이 가운데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높이를 한번 맞춰 볼게요.
컨텐츠 높이, 하이트를 한 500픽셀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100%를 놓고 봤을 때 잡아볼게요. 지금 이게 딱 화면 100%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키우는데 이걸 잠깐만 한번 보세요. 자, 조금 더 키워야겠죠? 700, 800, 810, 805, 3, 4, 4 정도, 804 정도 되네. 804.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화면 높이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 이거 다시 못 줄여주면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거. 그죠? 그래서 저는 얘가요. 조금 스마트하게 맞춰줬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안에 섹션이 세 가지로 돼 있거든요. 세 가지. 그리고 크게 봤을 때도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바깥에. 제가 이걸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드를 짜고 나서 CSS를 다룰 때는 항상 바깥에 있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저는 컨테이너에 가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이트는 지워줄게요, 좀. 이렇게. 근데 옆으로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지금 저는 헤더랑 후터 사이에 있는 나머지 애들이 남은 공간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 컨텐트한테 플렉스 그로우 라는 게 있었죠. 1 이렇게 하면 뭐다? 남은 공간을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근데 우선은 그렇게 하려면은 얘를 조금 블럭처럼 이렇게 정렬을 해야겠죠? 그런 것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배웠었죠? 플렉스 디렉션을 지금 기본값은 로우입니다. 로우. 변하는 게 없죠? 이게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컬럼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로우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로우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플렉스 그로우를 이해 못했어요. 그로우를 한번 빼볼게요. 다시. 안 쓰면요,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 플렉스를 쓰기 전에 엘리먼트가 이렇게 돼 있었죠. 똑같지 않나요? 자, 빼보겠습니다. 플렉스랑 이 컬럼 빼볼게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쵸? 이게 블록 속성이기 때문에 한 줄에 하나씩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부모한테, 컨테이너한테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주고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줬습니다. 근데 바뀐 게 없어요. 그쵸? 차이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 지금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도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이걸 컬럼 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렉스를 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로우를 쓰기 위해서. 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보이시나요? 알아서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화면을 줄이던 키우던.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지금 이 섹션 안에는 크게 세 가지의 자식이 있습니다. 내부, 메인, 어사이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얘가 섹션입니다. 부터 제외하고 여기 있죠, 얘. 이 안에 또 세 가지가 있죠. 파트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태그만 요래놨지 사실 div, div, div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것도 한 번씩 해볼게요. 컨텐츠 안에 있는 내부부터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얘. 그 다음
메인 뭘로 할까요? 아쿠아로 할까요? 자, 그리고 어사이드는 다크 아무거나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얘네들은요, 위아래가 아니라 옆으로 한 줄로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러려면은 얘네들의 부모 컨텐츠한테 뭘 주면 된다? 여기 위에 있죠?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봤을 때, 얘도 플렉스고 얘도 플렉스인데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는요,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컨텐츠에 자식들이 영향이 이제 받아요. 자식들의 영향이. 그러니까 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한다고 해서 얘 자신한테 뭔 특별한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식들한테 영향이 가고요. 얘는 부모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자식으로서 갖게 되는 특성인 거죠. 아무튼 얘랑 얘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줄였을 때 당연히 여기도 있죠. 이 남은 공간, 이 가운데가 다 가져갔네요. 이렇게. 남은 공간을 이 가운데 녀석이 다 차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누구한테? 그쵸. 가운데 메인이니까 메인한테 플렉스 그로우를 1 주면은 된다. 이렇게요. 그러면 끝납니다. 똑같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공간이 줄어들면서 넓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공간이 줄어들면은 넓으면 상관없지만 계속 점점 이게 좁아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서로 막 줄바꿈을 하고 있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조금 이기적이게 이 사이드에 있는 녀석들은 절대 어려운 상황이 와도 수축을 안 시키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얘한테요. 플렉스 슈링크를 0으로 주시면 됩니다. 0. 이렇게. 그럼 갑자기 얘만 줄바꿈을 안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나머지는 애들은 이제 지금 좁아가지고 다 줄바꿈을 하고 있는데 얘만 이기적이게 그냥 한 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리 화면이 좁아져도 얘네들은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럼 너비도 한번 맞춰볼게요. 내부한테. 위드 한 120 픽셀 정도? 이렇게. 그 다음 얘한테도 플렉스 슈링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0. 이렇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1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예 고정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자, 제가 위드 말고 플렉스 베이시스하고 120 픽셀 한번 줘볼게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잘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 플렉스 베이시스라는 거는 뭐냐면요. 축의 너비입니다. 축의 너비. 자, 지금 여러분 얘네들의 부모가 컨텐츠죠. 이 내부 부모가요. 그쵸? 이 컨텐츠한테 지금 뭐가 달렸냐면요. 이런 게 달려있습니다. 스타일 플렉스 디렉션 로우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이게 기본값이죠. 그쵸? 컬럼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로우는 좌에서 우입니다. 좌에서 우.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부한테요. 플렉스 이제 베이시스하고 120 픽셀 요렇게 주면요. 이 플렉스 베이시스에서는 너비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위드로 봐도 된다는 거예요. 위드. 요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이 부모가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이 됐다. 그러면 여기 너비가 됩니다. 여기. 그냥 높이죠? 요게 120이다. 그러니까 얘는 한쪽에 무조건 너비고 무조건 높이 이게 아니라 축의 방향이 이제 컬럼이면 요렇게 변하고요. 로우면은 요렇게 변합니다. 축의 방향일 뿐이에요. 얘는. 좀 어렵죠? 이게 딱히 너비도 아니고 딱히 높이도 아니다. 라는 거죠. 어쩔 땐 높이, 어쩔 땐 너비. 이게 끝. 자, 아무튼 다시 지우고 이게 이제 끝났죠? 그 다음 요거 글자 가운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노멀라이즈는 않네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는 게 맞아요. 마지막 어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푸터겠죠? 푸터 위쪽에 이 푸터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려나? 이거를 오렌지로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오렌지. 이렇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주셔야 되고 나는 요건 마저도 플렉스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면 뭐다?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신 다음에 다음 justify content라는 걸 센터로 주시면 똑같이 가운데로 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플렉스를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